안녕하세요. 화상관계인 홍예빈 변호사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 지급정지를 보겠습니다. 지급정지는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및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것을 외부에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말합니다. 채무자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. 속된 말로 발락 나자빠지는 거죠. 어음의 부도가 가장 전형적인 것인데, 이제 뭐 독일 판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원용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. 파산 선고 전까지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당한 채권이 존재한다. 그 다음에 연체 원리금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.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채무자 자신의 의사표시. 채권 주심이 왔을 때, 더 이상 갚기가 힘듭니다. 이런 채무자의 의사표시. 그 다음에 이제 영업소를 폐쇄하는 거죠. 혹은 뭐 폐업을 한다거나, 영업소의 폐쇄. 그 다음에 채무자가 큰 금액의 채권자에 대하여만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. 예를 들어서 소액 다종의 채무는 조금씩 변제하면서 큰 채무 몇 천만 원, 몇 억 되는 거는 갚지 못하는 경우.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들로부터의 도피, 전화를 안 받거나 잠적하거나 그런 거죠. 잠적하는 거죠. 채권 도피, 수표의 지급 거절은 당연히 이건 형사처벌도 되죠. 어음의 부도는 뭐 사기죄가 아닌 한 형사처벌 당연히 되는 건 아니죠. 근데 수표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해서 수표가 부도가 나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. 그 다음에 압류 명령이 누적되는 겁니다. 채권자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류를 받는 경우. 그 다음에 분할 지급, 한 달에 얼마씩 내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빵꾸를 내는 거죠. 그 다음에 뭐 급여를 못 주고 있거나 세금도 제대로 못 난다. 이게 지금 독일에서 우리나라도 뭐 비슷할 겁니다.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의 뜻을 외부에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죠. 지급정지의 어떤 사실 인정되는 거 한 몇 가지를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지급을 정지한 이유는 이유가 동시행항변권이나 수요소멸 등 정당한 것인 때는 지급불능의 뜻을 그건 아니죠. 지급정지는 그 자체로 파산 원인은 아니지만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이 됩니다. 지급불능은 지급을 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관한 지급정지는 채무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외부적 행위다. 아까 같은 거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큰 채무를 갚지 못하든지 분할 변제 합의를 이행을 못하든지. 지급정지는 반드시 지급불능을 수반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급정지를 한 이상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거의 인식되므로 지급정지가 되면 지급불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지급정지는 법원은 파산 신청에 의한 지급정지가 증명된 경우에는 채무자 등이 지급불능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않는 한 파산 원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.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. 지급정지는 아까 그 독일 판례 이거를 잘 알아두세요. 파산자 선고 전까지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당한 거액의 채권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연체 원리금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갚을 수 없고 그다음에 영업소가 폐쇄되거나 채무자가 큰 금액에 대해서만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도피하는 경우 수표 지급 거절 압류 명령이 누적되고 분할 지급도 제대로 못하고 임금 또는 세금 연체 10가지 정도 되네요. 10가지를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이게 지급정지구나. 감사합니다.